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Horizontal Situation Indicator, 즉 HSI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HSI는 계기비행 한정이 있잖아요. 레이팅이라고 하죠. 레이팅. 학교에서는 뭐 필수입니다. 그런데 꼭 IFR만 해당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시계비행 항공기도, 시계비행 조종사도 이 HSI를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최근에 있는 글라스 칵핏 있잖아요. 글라스 칵핏 조종실에도 이 HSI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야죠. 이와 같은 내용은 계기비행 책과 계기비행 문제집에 아주 잘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평 상태 지식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대부분 그냥 HSI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situation,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situation은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게 뭡니까? 상황이라고 하죠. 상황. 그렇죠. 그런데 이 뜻에 위치라든지 상태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만 항로선상에서 항공기 위치를 지시해 준다라는 의미에서 상태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평 상태 지시기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더 좋은 용어가 있으면 조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사마다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지만 위의 그림 이겁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HSI 계기입니다. 여러 개가 되어 있죠.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각 부품의 명칭 그리고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겁니다. 그래서 최신 항공기의 HSI 계기를 많이 사용되고 있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글라스 칵핏의 PFD 뭡니까? Primary Flight Display죠. 에도 HSI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HSI는 비행과 그리고 항법 계기를 통합한 계기입니다. 어떤 계기가 통합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VOR 항법과 접근은 기본입니다. 왜냐하면 VOR로부터 파생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VOR에 필요한 항법과 접근은 기본이라는 거죠. 그리고 헤딩 지시기. 그러면 헤딩 지시기에는 VOR을 사용하기 때문에 헤딩 지시기가 따로 있어야 돼요. 그런데 헤딩 지시기가 통합되어 있어요. 아, 그렇군요. 여기에 통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VOR 계기만으로 위치를 판단할 수 없죠. 그렇죠?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오리엔테이션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죠? 헤딩 지시기가 필요하죠. 그렇죠. 기수방위 지시기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HSI는 헤딩 지시기가 바로 통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게 이 안에 이게 헤딩 지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리엔테이션에 아주 편리합니다. 그런데 또 뭐가 있냐면요. ILS도 가능하다. 정밀 접근이죠. ILS요? 그렇죠. 계기, 정밀 접근이 이걸로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컬라이저와 글라이스롭 기능이 함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물론 VR 접근도 가능하죠. 비정밀 접근이 이것은 VR 접근도 가능합니다. 일부 HSI 계기 상단에는요. 뭐가 또 있냐면 DME 지시창, 거리 측정 지시장치, DME 지시창이 이 위치에 이렇게 같이 통합되기도 해요. 그렇군요. 이처럼 비행 계기와 항법 계기 통합으로 한눈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각 부품의 명칭 그리고 기능을 잘 이해한다면 활용에 유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부품 명칭과 기능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알아보고 다음에 오리엔테이션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The horizontal situation indicator is an aircraft flight instrument. 항공기 비행 계기라는 거예요.
normally mounted below the artificial horizon. artificial horizon은 뭔가요? 자세계예요, 자세계. In place of the conventional heading indicator. 즉, 재래식 전형적인 헤딩 인디케이터, 헤딩 인디케이터 대신에 장착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 아래? 자세계 아래. 자, 오른쪽에 남은 그림을 볼까요? 이게 artificial horizon, 자세계죠. 그렇죠? 그 아래에 뭐가 있어요? 이게 HSL. 통상적으로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다 이렇다는 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이와 같이 6개의, 이걸 우리가 기본, 베이직, 플라이, 인스트루먼트라고 합니다. 이 6개의 계기 중에 바로 자세계 바로 아래에 배열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요, 글라스 칵핏 나오는 거죠. 글라스 칵핏의 프라이머리 플라이 디스플레이입니다. 아마 앞으로 이런 종류의 계기를 다 보게 될 거예요. 글라스 칵핏, 전형적인 글라스 칵핏. 여기에 자세계가 다 있잖아요. 고두계 있고 속두계 있고요. 그렇죠? 이게 HSI입니다. 아, 여기에도 HSI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아날로그 계기하고 좀 틀리게 이 HSI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냐? Electronic Horizontal Situation Indicator. EHSI. 이거 여러분들 앞으로 계속 자주 들을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지금 다루는 건 아니니까 PFD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하나 우리가 다루게 될 겁니다. 아날로그 계기와는 전혀 다르죠. 앞에서 잠깐 보여드린 게 전형적인 아날로그 계기입니다. 그러나 작동 원리하고 기능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앞으로 하나씩 학습해야 합니다. 많은 항공기가 글라스 칵핏으로 교환하거나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출시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날로그 계기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왜? 아주 직관적이기 때문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글라스 칵핏보다 복잡하지 않다는 겁니다. 바로 보고 읽을 수 있으니까. 어쨌든 여러분은 모두 다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HSI는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겁니다. 아셨죠? 이 그림은 HSI 각 부분의 명칭을 쭉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명칭이 어떻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 한번 봅니다. 여기 쭉 긴 선이 있잖아요. 이 긴 선은 이게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러버 라인 또는 헤딩 인덱스라고도 합니다. 이게 지금 헤딩을 딱 지시하고 있는 겁니다. 헤딩. 여기가 헤딩이에요. 아셨죠? 즉 헤딩 기수방위를 지시하고 방위판은 이 부분이 이게 방위판이죠. 이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항공 기수가 돌아감에 따라서 회전하면서 방위를, 즉 기수방위를 지시를 합니다. 근데 VOR에서는 이게 따로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은 같이 여기에 통합되어 있다. 자, 다음 볼까요? Compass Warning Flag. 이건 뭐냐면 컴퍼스의 기능이 좀 부정확하다. 컴퍼스의 기능이 부정확하다 라고 할 때 이 워닝 지시기가 경고 표시 빨간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헤딩 이거 문제가 있어. 다시 정비를 의뢰하든지 아니면 다른 계기를 이용하든지 해야지. 이런 지시가 나올 때 헤딩 지시기는 부정확하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경고기 워닝 플래그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돼요. 아시죠? 다음 볼까요? Course Select Pointer 부분이죠. 이 부분 포인터. 이게 우리가 니들이라고 해요. 니들. 머리가 있고 이제 꼬리가 있고 이제 이건 뭐냐면 조종사가 원하는 코스를 선택을 했을 때 이거 지시하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한다는 거죠? Course Select Knob. 여기 비슷한 그림이 있죠. 화살표인데 여기 화살표하고 여기 화살표 비슷하죠. 이게 knob입니다. knob. 이게 돌리면 화살표가 쭉 좌측이나 왼쪽으로 돌아가면서 내가 원하는지 24를 하겠다. 투포제로를 하겠다. 딱 돌려서 투포제로를 맞추면 되는 거예요. Course Select Pointer. 앞으로도 많이 사용되는 거니까 이 용어하고 그 기능을 잘 알아야 됩니다. To From Indicator. 이건 부여할 때 한번 다뤘죠. 거의 비슷하죠. 화살 거기서도 이제 삼각형으로 이렇게 나타났고 이렇게 됐을 때는 즉 똑같이 삼각형이 Course Select Pointer 즉 화살표 쪽을 가리키면 이건 뭡니까?
to에 to 방향. 그럼 요 반대 꼬리 쪽을 가리키면 from이죠. 자, to from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VOR 쪽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오리엔테이션 때 조금 더 보충을 할게요. 다음에 글라이드 슬롭이죠. 글라이드 슬롭 디비에이션 스케일. 스케일은 눈금이에요, 눈금. 앞에서 제가 뭐라 했습니다. ILS가 가능하다 했죠. 글라이드 슬롭 디비에이션은 활공 경사. 그렇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활공 경사예요. 이 활공 경사가 얼마만큼 편차, 지금 뭔 편차냐? 이게 노멀입니다. 정상적인 3도의 활공 각이다. 라고 했으면 여기에 위에도 있을 수도 있고 아래에도 있을 수도 있죠. 항공기가. 이 각도를 지시해 주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ILS에서 더 세부적으로 다루는 건데 Glide Slope Deviation Scale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요겁니다. 요거. 그리고 이쪽에도 있어요. 양쪽에. 그래서 이것을 듀얼이라고 하는데 양쪽에서 있는데 일부 구형 계획 같은 경우는 한쪽에만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똑같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마치 듀얼입니다. 다음 볼까요? Heading Select Knob. Heading Select Knob인데 Heading Select 뭔 헤딩을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이거 이렇게 내가 원하는 헤딩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버그라고 하는데 그럼 언제 필요하냐? 이건 헤딩 지식인데 다음에 내가 꼭 기억해야 될 헤딩이 얼마다. 1 to 0다. 그러면 1 to 0 딱 맞춰 놓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내가 볼 수가 있잖아요. 1 to 0 지금 어디에 있다. 이럴 때 사용. 헤딩 셀렉트 knob. 조종사가 원하는 헤딩을 선택할 수 있는 손잡이입니다. 이 손잡이를 돌리면요. 방위판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왼쪽 위에 있는 헤딩 셀렉트 버그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기서 버그는 벌레를 의미하는 거지만 모양도 비슷하죠. 조종사가 원하는 헤딩은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맞춰 놓는 것입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요것은 컴파스 카드입니다. 뭐 방위판이라는 거예요. 일반 헤딩 지식의 방위판과 동일합니다. 자, 다음은 코스 디비에이션 스케일. 이게 뭐냐면요. 우리 그 VOR에서도 똑같은 게 나와 있죠. VOR 편차죠. 지금 내가 코스를 얼마를 선택했다. 예를 들어서 240 선택을 했을 때 240 선상에 정확하게 맞추면 되지만 벗어날 수 있잖아요. 좌우로. 그 편차. 코스 디비에이션 스케일. 편차 눈금을 지시합니다. 코스 편차 눈금으로 이것은 CDI라고 하죠. CDI. CDI가 좌우로 이동하면서 벗어난 각도를 지시합니다. 만약에 코스 중앙에 있다면요. 코스 여기 이렇게 일치가 되겠죠. 일직선이 되겠죠. CDI가 코스 선택 포인트와 일직선으로 정렬이 됩니다. 이것은 항공기가 선택된 코스 중앙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음 한번 볼까요? 코스 셀렉트 knob. 이것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 knob를 손잡이를 돌리면 뭐가 돌아간다고요? 얘가 돌아간다. 화살표. 포인터가 돌아간다 있죠? 그죠? 조종사가 코스 선택할 때 사용하는 손잡이입니다. 이것을 OBS. 기억이 나십니까? OBS라고도 합니다. VOR에서 소개했죠? 자, 다음 볼까요? 코스 디비에이션 바. 이것은 좀 복잡하게 되는데, 이것은 CDB라고 하는데, 대부분은 그냥 CDI. CDI는 어디서 봐? VOR에서 봤잖아요. VOR에서도 마찬가지 CDI라고. 근데 여기서 CDB, 즉, 막대기가 정했어요. 라고 하는데, CDB라고 하고 대부분 CDI라고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뭐 혼동의 여지가 없겠죠. 조종사가 코스를 선택했을 때, 항공기가 코스 중앙에 있는지 아니면 좌우로 벗어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CDI라고 많이 합니다만 일본은 CDB라고도 합니다. 이게 항공기 위치에 그대로예요. 모형 항공기 관계를 이용해서 코스 선상의 위치를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항공기는 조종사가 선택한 코스로 접근해 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 형식 계기라고도 합니다. Symbolic Aircraft, 항공기예요. 그대로 축소, Miniature Aircraft이라고 보는데 그대로 이게 항공기 부호다. 그러니까 항공기 기수가 헤딩이 되는 거죠. 다음 볼까요?
글라이드 슬롭 포인터. 앞에서 글라이드 슬롭 스케일을 소개를 하면서 이렇게 좀 돼 있어요. 이렇게. 얘들이 이 지침이 위아래로 그 각도를 벗어난 각도를 지시하는 거예요. 포인터 상하로 눈금이 그려져 있죠. 이것이 글라이드 슬롭 디비에이션 스케일입니다. 듀얼이라고 했으니까 양쪽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부는 한쪽에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헤딩 셀렉트 버그. 말씀드렸죠 아까. 이건 뭘로 적용한다고요? 여기 있는 걸로. 셀렉트 나브. 셀렉트 나브를 하면은 헤딩 셀렉트 나브를 돌려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내비게이션 워닝 플래그. 즉 항법 신호가 부정확할 때 그런 경우가 있겠죠. 항법 신호가 부정확할 때 이 플래그 경고 표시기가 나타난다. 똑같이 이거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요. 이와 같이 플래그라고 합니다. 플래그. 이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럴 때 항법 신호는 다른 것을 사용하든지 아니면 빨리 돌아와서 정비를 의뢰하든지 해야 되겠죠. 자, HSI를 정확하게 사용해서는 이들 명칭과 기능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한번 볼까요? 이것은 VOR이죠. VOR. 그 다음 이건 HSI. 그냥 간단하게 한번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편리한지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오리엔테이션 할 것인데 지금 오리엔테이션 관한 문제는 아니고 VOR을 사용하는데 무엇이 필요하죠? 헤딩 지시기가 있어야죠. 헤딩 지시기가 있어요. 이게 있어야만이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HSI는 헤딩 지시가 통합되어 훨씬 편리하다는 거예요.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거죠. 헤딩을. 그렇죠. 굉장히 편리하죠. 다음 볼까요? This reduce pilot workload. workload는 업무량이랍니다. 업무량. 업무량을 줄여주었잖아요. 그렇죠. 여러 개를 이렇게 봐야 되는데 workload by lessening. 뭐냐면 그만큼 줄인다는 거예요. Number of the element in the pilot instrument. 조종사가 봐야 될 기본 계기 수, 비행 계기 수를 줄여서 인스트루먼트 스캔 to the 6 phase instrument. 앞에서 그런 말씀 드렸죠. 6개가 이렇게 딱 하는데 거기서 바로 밑에 있으니까 헤딩 인디케이터가 없이 그거하고 항법하고 같이 해버리는 거죠. 자, the HSS offer freedom from the confusion of the reverse sensing.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 reverse sensing 이라는 게 나와요. 뭐냐? on an ILS localized backcourse approach. 우리가 VOR에서 간단히 설명했지만 VOR이 하나의 가장 큰 단점은 뭐라 했죠? reverse sensing이라고 했어요. reverse sensing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고, 자, reverse sensing. 예를 들어서 ILS 백코스로 나오면 백코스는 나오는 겁니다. 프론트 코스가 아니라 백코스로 해서 이렇게 나올 때 이 VOR은 반대로 지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혼동이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렇죠? 그런데 HSI는 그것을 해소한 거예요. 리버스 센싱을 해결한 거예요. 자, 다음 한번 볼까요? 그래서 as long as the needle 포인터는 as long as the needle is set to the localized front course. 자, front course에 놨습니다. front course에 놓고 인스트루먼트는 그래도 인스트루먼트 HSI 얘기하는 거죠. will indicate whether to fly left or right. 왼쪽이도 오른쪽이도. to either direction of travel. 자, 이건 뭐냐면 front course도 있고 back course도 있어요. 그냥 조종사가 front course로 접근을 해서 back course로 나가죠. 프론트 코스에서 백 코스로 그대로 나가도 VOR 같이 리버스 센싱이 아니라 항공기가 레프트에 있으면 계속 프론트 코스에서 레프트, 백 코스일 때도 그냥 레프트 되는 거예요. 혼동의 여지가 없죠. 그럼 내가 수정하기 위해서는 바로 거기서 어디요? 기술 레프트 쪽으로 수정을 해야죠. 항상 to the needle이니까. 이런 뜻입니다. 지침이 로컬라이즈 전면 코스로 설정되어 있으면 계기는 어느 방향으로 비행하든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를 지시를 해준다는 겁니다. 굉장히 편리한 계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결론적으로 간단히 말하면 prevent, reverse sensing도 나오죠. reverse sensing 우리가 거기서 해결을 했고, 그 다음에 pictorial instrument다. pictorial 뭐냐? 그림 형식을 그대로 보는 거예요.
앞에서 제가 잠깐 설명드렸죠. 픽토리얼. 다음에 오리엔테이션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그 항공기 위치가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그죠? 샌발릭 헤어크랩 있죠? 그 다음에 코스가 거기 위에 있든 좌측에 있든 오른쪽에 있든 그대로 그냥 읽으면 그대로 보면 직관적이라 아주 직관적. 그래서 우리가 pictorial instrument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the HSI is easier 아주 쉽게 and more accurate 좀 더 정확하게 지시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